기술업계 참 대담한 예측들 정말 많죠? 근데 가끔은요, 이건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싶은 거의 공상과학 소설 같은 주장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일론 머스크의 최신 주장이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36개월 안에 AI를 두기 가장 저렴한 곳은 우주가 될 것이다. 와,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냥 먼 미래의 꿈 같은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 눈앞에 다가온 현실일 수도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가능성을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이 대담한 예측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사실 시선을 우주가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지구로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장의 시작점은 AI가 바로 이 지구에서 마주한 아주 거대한 문제거든요. 자, 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바로 AI가 맞닥뜨린 에너지 위기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AI 칩 성능은 정말 미친 듯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성장이 거의 제자리 걸음인 지구의 에너지 생산량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피할 수 없는 문제예요. 상황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우리는 지금 AI의 뇌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칩은 거의 빛의 속도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똑똑한 뇌에 피를 공급해줄 전력 인프라는 말 그대로 거북이 걸음입니다. 이 엄청난 속도 차이, 여기서 바로 거대한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죠. 아니, 이게 그냥 느리다 수준이 아니에요. 지상에서의 물리적인 제약이 정말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 하나 지으려고 해도 전력망에 연결하는 거 검토하는 데만 1년이 넘게 걸리고요. 가스터빈 블레이드 같은 핵심 부품은 2030년 물량까지 이미 다 팔렸다고 합니다. 돈 있어도 못 만드는 상황인 거죠. 머스크가 바로 이 지점을 꼬집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세상, 그러니까 코드 몇 줄로 뭐든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드웨어의 세계, 즉 원작, 강철, 콘크리트에 아주 현실적이고 느리고 빡빡한 한계에 부딪히게 될 거라는 거죠. 이건 정말 혹독한 교훈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구에서는 이렇게 한계가 명확한데 이 문제를 풀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바로 위를 쳐다봐야 합니다. 지구에서 확장이 불가능하다면 갈 곳은 우주뿐이라는 거죠. 왜 우주가 답인지 이 표를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지구에서는요, 태양 에너지가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30%나 손실돼요. 구름 끼고 밤이 되면 발전도 못하죠? 그래서 거대한 배터리가 필수고요. 그런데 우주는 어떻습니까? 대기도, 구름도, 밤도 없어요. 24시간 내내 100%의 태양 에너지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배터리도 필요 없고요. 이건 그냥 근본적인 물리 법칙의 차이예요. 이걸 숫자로 보면 더 확실하죠? 이 그래프 좀 보세요. 똑같은 태양광 패널 하나를 갖다 놔도 지구에서 1만큼의 에너지를 얻는다면 우주에서는 무려 5배의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 진짜 게임 체인저는 바로 이겁니다. 단순히 5배 더 많은 전력을 얻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내내 발전이 가능하니까 지구에서처럼 밤을 대비하기 위한 거대하고 비싼 배터리가 전혀 필요 없어집니다. 바로 이 배터리 제거 효과 때문에 비용이 최대 10배까지도 저렴해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더 많고 더 꾸준하고 심지어 훨씬 더 싼 에너지가 가능해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와,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게 말이 돼?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맞아요. 수천, 수만 톤에 달하는 데이터 센터를 대체 무슨 수로 우주 궤도에 올릴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작전의 규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계획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스타쉽 발사 횟수, 연간 10,000번입니다. 네, 1년에 10,000번이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죠. 연간 10,000번이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이걸 시간으로 쪼개보면 거의 1시간에 한 번씩 로켓을 쏘아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건 뭐 로켓 발사가 아니라 거의 항공사 비행 스케줄 수준이에요. 매 시간마다 거대한 스타쉽이 우주로 날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말도 안 되는 규모의 발사가 정말 성공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우주에서 에너지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모든 게 끝일까요? 아니죠. 하나의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면 그 뒤에 숨어있던 다음 문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AI 성장의 발목을 잡는 병목 현상이 전력에서 이제는 반도체 칩과 메모리 그 자체의 생산량으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보면서 이 계획의 진짜 큰 그림, 궁극적인 비전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건 단순히 앞으로 3년 동안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옮기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인류 문명이 어디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주로 가야만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태양이 매 순간 뿜어내는 어마어마한 에너지 중에서 우리 지구가 받는 건 고작 0.0000005%, 즉 5억 분의 1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9.9999%는 그냥 우주 공간으로 흩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작은 에너지원 위에서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로드맵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지구에서 재료를 실어서 연간 약 1테라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쏘아 올립니다. 이게 1단계고요. 중기적으로는 아예 달에 가서 달의 흙을 원료로 현지에서 공장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기적인 목표는 달에 만든 매스 드라이버라는 거대한 발사 장치를 이용해서 연간 1페타와트, 그러니까 지금의 무려 1000배에 달하는 규모로 AI를 우주에 구축하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스케일이죠.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구가 태양 에너지에 정말 티끌만한 5억 번의 1밖에 받지 못한다면 인공지능이든 인간의 지능이든 이 지능이라는 것은 과연 어디서 진정으로 무한하게 확장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보니 처음에 들었던 36개월 안에 AI의 집은 우주가 될 것이라는 말이 이제는 단순히 황당한 예측이 아니라 어쩌면 아주 논리적인 우주적 규모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처럼 들리지 않으신가요?